위대한 개츠비 6장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개츠비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개츠였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제이 개츠비인 거죠. 이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게 댄 코디를 만났을 때였고 그때부터 제임스 개츠는 제이 개츠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For over a year, 1년이 over, 넘는 동안에 he had been beating his way. 여기서 he는 개츠비가 아니라 제임스 개츠예요. 제이 개츠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이라는 거죠. 제임스 개츠는 곤란한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had been beating,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의 이 시점까지 쭉 계속됐다는 거죠. Along the south shore of Lake Superior, 수피리어호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as a clam digger and a salmon fisher, 조개 캐는 사람과 연어 고기잡이 이런 신분으로서 or in any other capacity 또는 that 이하와 같은 다른 어떤 역할도 하면서 that brought him food and bed, 자기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가져다 주는 어떤 일이든지 하면서 즉 먹고 살 만큼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임스 개츠라는 아이가.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 개츠는 1년이 넘도록 수피리어호의 남쪽 해안을 따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조개를 캐고 연어를 잡거나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is brown hardening body lived naturally. 제임스 개츠의 갈색이고 단단한, 즉 단단한 갈색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몸이 잘 유지가 됐었다는 말이죠. Through the half fierce, half lazy work, 반쯤은 격렬하고 반쯤은 게으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때는 설렁설렁 일하면서 of the bracing days, 여기 bracing이란 말은 기운을 돋구는 이런 뜻인데요. 날씨가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람이 늘어지는데 날씨가 좀 차면 사람이 상쾌하면서도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날씨를 기운을 돋구는 날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긴장이 되는 날의 이 일을 통해서 제임스 개츠의 몸이 갈색으로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몸은 차가워서 기운을 돋구는 날씨에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게으르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knew women early. 제임스 개츠는 여자를 일찍 알았어요. And since they spoiled him.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를 망쳐놓기 때문에 he became contemptuous of them. 그는 여자들을 경멸하게 됐어요. Of young virgins. contemptuous of 젊은 처녀들을 경멸했어요. Because they were ignorant. 왜냐하면 젊은 처녀들은 무지해요. 얘네들은 뭘 몰라. Of the others. 역시 contemptuous of 젊은 처녀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이하이기 때문에 they were hysterical. 그 여자들은 신경질적이에요. which 이하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in his overwhelming self-absorption, 자신의 굉장한 자기 도취 속에서는 it took for granted, 그가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기서 which가 took의 목적어니까 제임스 개츠가 당연하게 여긴 일들이 있었는데 젊은 처녀가 아닌 여자들, 즉 나이가 든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개츠비가 당연하다고 여긴 일들도 그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라 얘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쯤은 당연하겠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들은 그걸 안 받아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개츠비는 그런 나이 든 여자들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얘는 자기 도취에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 개츠는 여자를 일찍 알았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젊은 처녀들은 그들이 무지하다는 이유로 경멸했고 나이 든 여자들은 자신의 굉장한 자기 도취적 생각으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경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ut his heart was in a constant turbulent riot. 하지만 제임스 개츠의 마음은 constant, 끊임없는, turbulent, 요동치는, 즉 끊임없이 요동치는 혼란 속에 was,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혼란 속에 있었다는 거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The most grotesque and fantastic conceits, 가장 터무니없는 그리고 환상적인 그런 상상이 haunted him, 그에게 계속 떠올랐어요. In his bed, 그의 잠자리에서 at night, 밤에.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환상적인 상상들이 밤에 잠자리에 든 그에게 계속 떠올랐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 universe of ineffable godliness,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함의 우주가 spun itself out,
스스로를 실 뽑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누에꼬치에서 실이 쭉쭉 뽑아져 나오듯이 화려한 우주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In his brain, 제임스 게츠의 머릿속에서 while 이하하는 동안에 the clock ticked on the washstand. 시계가 세면대 위에서 째깍거리고 the moon soaked with wet light his tangled clothes upon the floor. 바닥 위에 있는 그의 헝클어진 옷들을 달이 흠뻑 적셔요. with wet light. 축축한 달빛으로. 자, 오늘은 비유법의 문학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얘가 옷을 바닥에다 아무렇게나 벗어놨는데 그 위로 달빛이 촉촉하게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hile 이하는 밤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세면대 위에서 시계가 째깍거리고 마루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그의 옷 위로 달빛이 촉촉히 비추는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화려한 우주가 마치 시를 자아내듯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ach night, 매일 밤, he added to the pattern of his fancies. 제임스 게츠는 자기 공상의 무늬에 덧붙였습니다. 자기의 공상이 어떤 무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일 밤 그 무늬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공상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Until 이하할 때까지 drowsiness closed down. 졸음이 내리 덮여요. Upon some vivid scene. 대단히 생생한 장면 위로 제임스 게츠의 공상이 그만큼 생생했다는 거예요. With an oblivious embrace. 잊게 해주는 포옹과 함께. 자,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설명보다는 그냥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매일 밤 졸음이 그를 감싸 안아서 매우 생생한 공상의 장면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때까지 제임스 게츠는 그의 공상에 계속해서 무늬를 덧붙여 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or a while, 한동안 these reveries provided an outlet. 이러한 몽상들은 하나의 배출구를 제공했습니다. For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을 위한 배출구를 제공했어요. 즉, 이런 몽상을 통해서 그의 상상력이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They were a satisfactory hint. 그 몽상들은 충분한 암시였어요. Of the unreality of reality. 현실의 비현실성에 대한 암시예요. 즉, 현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에 대한 암시가 된다는 거죠. 왜 지금도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a promise는 앞에 충분한 암시를 다시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암시는 that 이하와 같은 약속이에요. The rock of the world. 여기 of는 동격의 전치사입니다. The rock과 the world가 같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렇게 견고한 바위와 같은 세상이 was founded securely on a fairy's wing. 요정의 날개 위에 was founded on. 수동태죠. 세워져 있어요. securely 튼튼하게. 자, 여기는 비유법과 반어법이 섞여 있죠. 반석과도 같이 단단한 세상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데 끊임없이 파닥거리는 요정의 날개 위에 세워졌다는 거니까 이게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달리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한 충분한 암시가 제임스 게츠라는 소년의 몽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몽상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안 그의 이러한 몽상들은 그의 상상력에 대한 배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몽상들은 현실의 비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암시였으며 세상이라는 바위가 요정의 날개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